자, 현재 시각 6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쪽으로 들어와 볼 텐데요. 해외 시장을 통해서 국내 증시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김영재 이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간밤 뉴욕 증시와 연결되는 오늘장 관심주를 찾는 시간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주말 이전이죠. 자, 주말 이전에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 대형 우량주들의 중심으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서 국내에서 시장의 특징주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소폭 상승한 것도 있고 약 혼조세였는데 경기 민감주가 재차 상승했고 그리고 기술주는 좀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점과 연관이 있는 알파벳이라든지 페이스북이 하락했는데 아무래도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인사 정책에서 기술주의 좀 비우호적인 인사들이 발탁되면서 이런 것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것은 S&P 500 상승률 상위 10위 종목 안에 항공 관련 종목이 무려 3종목이 포진되었다는 점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3위가 상승률 3위가 보잉이 한 6.8%,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5위였는데 5.5%, 그리고 8위가 사우스웨스트 항공 4.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그 기대감을 이렇게 촉발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부터 미국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야외에서 바베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를 잡겠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자신감이 결국 코로나 극복의 조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또 좋은 소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항공 성수기를 도래해서 지금 항공사들이 항공기 주문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 지금 보잉 같은 경우는 전일인 목요일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로부터 보잉 737 맥스 10여 대 구매 소식이 있었는데 그날 그 금요일 당일에는 민간 투자업체 777 파트너스의 24대를 공급하는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60대 추가 구매 옵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좀 수주를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잉은 사실 2월에 82대의 그 신규 항공기를 주문을 받고 그리고 주문 취소가 한 51대인데 사실 주문 취소는 737 맥스에 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계속 주문 취소량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2월에 드디어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신규 주문이 취소를 앞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 주가가 또 많이 단기적으로 상승한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미국 항공업종의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그럼 국내에도 이런 것을 좀 접목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런데 사실 미국과는 좀 백신 보급 완료 시기가 국내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 관련적인 종목은 저가항공이 더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가항공이 지금 실적이 좀 회복되기에는 미국보다는 좀 더 좀 시간적인 시차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 대한항공에 좀 더 주목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한항공이 영업이익 자체가 4분기에 상당히 크게 이제 증가를 했는데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별도로 1,200 절도가 아니죠. 연결로 1,212억 원의 네. 영업이익 흑자를 냈는데 항공기 화물 수요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있습니다. 항공기 화물 수요가 증가한 건 사실 해상에서 해운음이 좀 급증했던 영향이 있는데 해운음이 급증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컨테이너의 절대적인 박스 수의 부족, 여기에 미국 항로에서 항만의 그런 적체 현상이 지금 심화되면서 빨리 운송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 결국 대체제인 운송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호황을 누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점점 이제 확산되지 않고 해결된다면 이런 상황은 이제 점점 줄어들겠지만 아직까지도 대한항공의 화물 실적은 올해 상반기 내내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여기 또 여객 수요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화물과 여객의 좀 조화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사실 최근에 좀 단기의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최근 실시한 그 유상증자 물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량 부담의 섣불리 투자를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상증자 물량이 무려 지금 1억 7,360만 주인데 이게 19,100원 발행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장이 된다면 많은 수의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24일 날 신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좀 이원화 전략을 좀 쓰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수를 한꺼번에 다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일부 매수 후에 상장 이후에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기술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특히 코로나 피해주였던 종목들이 오히려 실적이 크게 다시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가도 퍼포먼스가 상당히 양호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런 그런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경기 회복 수혜 종목으로 현재는 화물 부분의 회복에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향후에는 여객 수요 회복 모멘텀이 있는 대한항공을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P 500의 상승에서 우리가 항공주들을 눈여겨볼 수 있겠는데요. 단연 이제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탑픽으로 대한항공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뭐 글로벌 이런 움직임도 그렇고 이제는 코로나 백신 접종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 항공주의 탑픽으로 대한항공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 소장님도 어떤 종목 보시나요? 예, 미국의 에디언트와 우리나라의 대원산업 짝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에디언트가 금요일 날 17.73% 급등을 하면서 그것도 작년 12월 달부터 이어지던 지금 40달러 선의 박스권 상단을 갭 상승으로 돌파하면서 50달러를 가까이 가버렸거든요. 이 에디언트라는 기업은 전 세계 시트, 자동차 시트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작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25달러에서 28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으나 내용은 자동차 섹터의 어떤 새로운 촉매제가 2021년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전체 전망으로 내놨거든요. 목표 주가를 25달러에서 28달러로 상향을 했지만 지금 47달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예상 밖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자동차 업종을 노리면 안 간 거를 해야죠. 지금 4대 업체를 볼까요? 현대모비스 40만 원 갔다가 지금 30만 원 있고요.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현대위아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단박에 간 다음에 8만 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온시스템은 이것도 만 원에서 2만 원을 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도 4만 원에서 6만 원. 그렇죠? 뭐 저점으로 따지면 더 갔고요. 그리고 SL 뭐 눈 만드는 얘는 지금 이 15,000원에서 3만 원 대부분 다 2배 올랐다가 왔죠. 근데 오늘 그 설명드릴 대원산업 안 갔습니다. 이건 왜 안 갔냐? 시트를 약간 뭐 저도 그래 고정관념이죠. 뭐 하도 전기차, 수소차 하다 보니까 전기차에 제일 비용을 많이 차지하며 무게도 많이 차지하고 가장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에 다 관심이 있었고 수소도 가장 중심이 수소 탱크. 아니 전기랑 수소가 없으면 차가 굴러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시트 생각 안 해봤는데 다 이런 거예요. 시트 액세서리 아니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잘 생각해보면 이제 그 전기 자동차든 수소 자동차든 그 윗단에는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전기로 가든 수소로 가든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 건데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완전 자율주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핸들이 없고 그렇죠? 기어도 없을 것이고 계기판도 없을 것이고 계기판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앞단에 있는 것들이 싹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트를 항상 앞으로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시트가. 네. 그게 지금 완전 고정관념을 깨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자동차 시트는 다 앞에 있고 크기가 다 비슷하겠지. 전혀 아니죠. 다 없어지는데 자율주행이면 그 안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가족들끼리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동차 시트가 엄청나게 넓어질 거고 자동차 시트가 또 어떻게 돼야겠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 거기 들어가야겠죠. 안마 기능도 있을 것이고 게임 기능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인공지능 시트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트가 앞만 바라보질 않아요. 정말 뭐 리무진처럼 막 완전 엄청나게 기본적인 자동차도 리무진처럼 시트 면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의 수혜주인 거예요. 대원산업이 카니발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기아자동차가 지금 그 국내 판매에서 지난달에 41,481대 판매한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 카니발이 8,043대 차지해서 1위를 했는데 이게 잠깐 1위가 아니라 6개월 연속 1위예요. 기아자동차가 제일 많이 파는 차가 카니발이에요. 2위가 K5거든요. 그렇게 지금 소나타를 완벽하게 눌렀다는 K5도 카니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니발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자동차 시트, 지금 에디언트의 주가를 봤을 때, 이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트 업체의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전 세계 자동차 시트 시장은 좋네. 그럼 거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시트 업체 뭐가 있을까? 대원산업이 가장 유명한데 지금 다른 4대 부품업체라던가 SL이라던가 이런 거는 전부 두세 배를 급등했는데 우리나라 시트 업체는 안 갔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보니까 자율주행 시대에 성장성 모멘텀도 있는, 그러니까 단순 액세서리 업체가 아니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대원산업을 준비했지만 그 더 작은 데로 가볼까요? 그러면 백산이라는 종목이 나와요. 백산. 더 중소형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탑다운으로 해보는 거예요. 큰 데서 작은 데로. 우리 러시아 그 인형 아시잖아요. 그 러시아 그 쌍둥이 인형들. 큰 거 나오면 작은 인형 들어있잖아요. 그 게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원산업에서 그렇게 카시트를 잘 팔면 백산은 이 그 핸드폰에 있는 이런 고무 시트라던가 자동차 시트에 재료를 납품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산이 또 오르고. 그래서 그런 이 사이클들이 결국에는 뭐 나스닥이나 뉴욕 증시에 있는 그 종목에서 결국 파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뉴욕이나 나스닥 증시에 전 세계 1위 업체들 다 모여 있거든요. 미국 1위 업체가 아니라 전 세계 1위 업체들이 다 모여 있어요. 중국이든 유럽이든 거기서 1위 하는 업체가 다 DR 성격, ADR이라고 아메리칸 예탁증서 그 형식으로 다 상장이 되어 있고 세계 1위 업체들은 다 뭐 쿠팡도 보세요. 나스닥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종목을 끄집어내면은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네. 대원산업, 자율주행차 시대에서 시트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흥미있는 설명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대한항공과 대원산업 좀 다양한 섹터에서 하나씩 꼽아주고 계신데 또 김영재 이사님의 다른 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통업체 중에 이마트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 미국 시장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핫한 그런 관심 종목은 역시 지난주에 상장한 쿠팡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데 사실 쿠팡이 금요일 1.58% 정도를 하락했지만 시총이 뭐 100조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이제 94조 원대로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뭐 SK 하이닉스와 유사한 시총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쿠팡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지만 물론 적자를 회복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지금 사업 다각화를 인해서 풀피먼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아무래도 미국 투자자들은 과거 아마존을 좀 떠올리면서 지금 쿠팡의 호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쿠팡 시총의 그런 자극을 받아서 이커머스 기업들이 리레이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이마트 이런 종목들의 리레이팅 가능성 높지만 근데 현재 전체 시장 흐름 자체가 기술주보다는 약간 좀 뭐랄까요 경기 민감주 중에 뭐 코로나 피해주들이 좀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관련주에서 네이버보다는 이마트에 좀 더 관심이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가 온라인 신선식품 쪽에서는 쿠팡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도 장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다시 이제 미국으로 좀 눈을 또 돌려보면 사실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에는 월마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월마트와 또 이제 온라인 기업에는 이제 아마존이 있는데 이 둘 물론 아마존이 훨씬 시총이 크고 잘 나가는 기업인데 그렇지만 온라인 그로서리 식료품 부분에서는 아마존보다는 훨씬 더 지금 월마트가 앞서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라잡기 위해서 아마존도 오프라인 매장을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월마트가 이쪽 부분에선 좀 승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온라인 부분에서의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월마트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이라든지 뭐 어떤 뭐 수익성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지금 82달러 수준에서 현재는 뭐 최고가는 144달러 갔다가 전일은 134달러 정도로 마감해서 약 한 63.4% 상승한 상태입니다. 사실 결국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이 오프라인도를 어떤 그런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네. 온라인 그 배송을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데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서 까다로운 식품 보관 문제 해소했고요. 여기에 오프라인 매장을 좀 픽앤패킹 센터로 만들어서 신선식품 취급을 더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류센터를 전용으로 만들어서 계속 증설하고 있어서 신선식품만큼은 쿠팡보다 좀 계속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적이 최근에 오프라인 쪽에서 온라인만 보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쪽에서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그 2월까지 총 매출액이 한 11.4% 증가했는데 여기 기존점 성장이 한 9.8%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이 오프라인 매장이 본격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수익성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 실적이 4,112억 원으로 한 73.3%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금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보면 지금 PBR 0.5배, 그 PER로는 한 13.4배 수준인데 사실 이 수준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꾸준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밸류에이션 수준도 결국은 현재 주가가 유지된다면 수준이 계속 낮아질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마트의 이 유통주들의 주목을 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서 그만큼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이제 못 갈 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역할로 유통주들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마트는 그중에서도 여전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꼽히는데요. 앞으로도 주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심 소장님의 다음 토픽 들어볼까요? 네, 미국의 시월드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에는 아주 IB 투자입니다. 자, SEAS. 예, 치시면 되고요. 시월드, 뭐 며느리 시월드 아니고요. C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즈니월드가 4월 1일 날 네. 부분 개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면 개장인데 거기 캘리포니아 주민들만 그리고 원래 정원의 20%에서 30% 정도. 그래서 어쨌든 디즈니월드가 재개장을 하고 양대 산맥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고 싶은 것에 놀이공원과 그 다음에 이런 시월드 같은 아쿠아리움. 이건 물론 그 야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두 축이에요. 놀이 문화 거기서 그쪽에서. 그래서 지금 시월드 엔터테인먼트가 이 2월 달에 76.55%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월트 디즈니도 가지만 월트 디즈니는 지금 원래 차분히 아주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잖아요. 시월드는 그 전에 안 가고 있다가 갑자기 76%를 가면서 모든 고점을 다 뚫고 역사적 신고가를 갔어요. 근데 이게 그 전에 계속 안 좋았던 게 무슨 환경의 문제 그리고 동물 학대 이런 거.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계속 곳곳에 나오고 있죠, 지금. 동물원에서 뭐 동물을 학대하고 방치해가지고 막 다 죽어가고 피부병에 걸리고. 이게 시월드도 지금 원래 범고래 고래 쇼를 보이고 막 엄청난 인파가 몰려가지고 막 어린이들 막 박수치고 있고 그게 이제 유튜브에 돌고 막 그게 있어야 되는데 범고래 쇼가 중단이 돼버리는 바람에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2018년 중반부터 떠올라서 가려고 하던 찰나에 막 이게 마침이 아니죠. 코로나19 사태를 맞아가지고 네. 급락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거의 완전 밑에서 V자 받는 로켓포를 쏘더니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뭐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기보다는 지금 뭐 레저 여행 이런 쪽이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IB 투자를 왜 했냐? 물론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IB 투자 같은 이런 벤처 캐피탈이 좋아서 그쪽으로 벤처 캐피탈이 좋아서 좋구나.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벤처 캐피탈이 어떤 데 투자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가? 아주 IB 투자가 가장 최근에 한 투자 중에 야놀자에 200억을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쿠팡이 상장하고 나서 마켓컬리 얘기가 나오고 삼성출판사 스마트 스터디 얘기가 나오고 야놀자 얘기가 나오는데 야놀자가 지금 장에서 얼마를 갔냐면 1월 달에 얘가 12,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8만 원이에요. 1월 달에 12,500원이었는데 지금 3월 중순도 안 지났는데 8만 원이에요. 8배 가까이 갔어요. 지금 야놀자가. 이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지금 바이오 기업이 상장을 한다고 하면 분위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기업이 지금 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이 만약 지금 상장을 하면 몸값보다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상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놀자가 곧 이제 IPO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행 레저의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제가 오늘 시월드만 얘기 드렸는데 그 전에 얘기 드린 건 지금 다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그냥 신고가가 아니라 정고점을 벗긴 게 아니라 역사적 고점을 다 벗겼거든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야놀자가 이 분위기상에서 상장을 한다면 야놀자가 잘한 건 뭐였어요? 노랑풍선을 제가 얘기 드렸는데 노랑풍선이 뭐를 준비하고 있었나요? 여행, 그리고 숙박, 그리고 액티비티 이런 거 따로따로 뷔페식으로 구매해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플랫폼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야놀자가 원래 그걸 먼저 했어요. 쿠팡이 잘 나가니까 그 오프라인들이 다 쿠팡 따라서 그 베껴서 만들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야놀자나 여기어때가 너무 잘 나가니까 야 저런 게 있네? 그래서 기존 여행사들이 그걸 따라해요. 벤치마킹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신생 기업들한테. 그래서 아주 IB투자가 200억을 투자한 이 야놀자의 상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IB투자도 결국에는 이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이 박스권에 지금 4개월 있잖아요. 시월드도 아까 박스권에 있다가 돌파해서 날아가 버렸죠. 결국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5,000원 위가 그냥 휑휑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주 IB 투자도 그렇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그렇고 지금 이런 기업들에 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포커스가 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 레저나 여행 쪽 여기를 주목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투자를 한 기업들도 반사적으로 굉장히 급등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아주 IB 투자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IB 투자에서 이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 섹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과 숙박 또 액티비티 활동에 대한 호황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사 이익 수혜를 누릴 수 있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정리를 하면요. 4종목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대원산업 그리고 이마트와 아주 IB 투자 이렇게 토픽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